오늘은 부호가 있는 유리수의 연산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부호가 있는 수는 음수, 양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수를 말하는데, 음의 수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양의 수는 앞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플러스 부호는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과 같은 수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와 그 크기, 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보면 기준점 0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수다,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과 같은 수는, 이 수는 앞에 플러스 부호가 생략된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7만큼 떨어져 있는 수다. 그래서 플러스 7 이렇게 표시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부호가 있는 수를 생각했을 때, 그럼 부호가 없는 이 부분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즉, 부호가 있는 수에서 부호는 방향 요소를 가르치고 숫자 자체는 크기를 말하는데, 이때 이 크기 요소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호로는 절대값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절대값은 부호, 방향 요소를 생략하고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수를 플러스로 고치면 그게 절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호를 플러스로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A를 적고 절대값 기호를 그냥 무시하고 벗겨도 된다는 이야기죠. A가 음수일 때는 앞에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원래 같은 부호를 2번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값 기호를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부호가 있는 수를 연산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먼저 덧셈 뺄셈을 따져보자면, 서로 다른 부호를 더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2는 기준점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2칸만큼 떨어져 있는 수를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다시 음의 방향으로 3만큼 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음의 방향으로 3의 크기만큼 이동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를 생각해 보면, 먼저 음의 방향으로 3만큼 간 마이너스 3이라는 수에다가 양의 방향으로 4만큼 가라, 이런 의미인 거죠. 4만큼. 그러면 1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직선을 그려가면서 계산하기는 불편한 점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양수와 음수를 더할 때 절대값이 큰 값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가 있는데, 당연히 플러스 4의 절대값이 크니까 플러스 부호를 따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2와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절대값은 3 쪽이 더 크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호를 생략하고 부호를 무시하고 쓴 값은 3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음의 부호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됩니다.
뺄셈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음의 수를 뺀다라는 개념인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이 음의 방향에 다시 음의 방향,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 자체가 기준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녀석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인데 마이너스 3만큼 음의 방향으로 가라는 건데 마이너스 자체가 음의 방향이고 그 녀석의 음의 방향은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실 플러스 3 이렇게 고쳐서 계산하면 됩니다. 즉 음의 부호가 겹쳐져 있을 때 마이너스가 겹쳐져 있을 때는 플러스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 돼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3 돼 있으면 역시 마이너스 3 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3 돼 있으면 그냥 3 해도 된다는 거죠. 플러스 3. 그래서 같은 부호가 겹쳐져 있을 때는 플러스, 서로 다른 기호가 겹쳐져 있을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절대값 계산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부호가 겹쳐지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절대값 기호를 푼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앞에다 플러스를 붙이면서 절대값 기호를 벗기면 되고 안에 있는 값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벗겨내면 됩니다. 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절대값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 안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벗기자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라서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 3 이렇게 고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플러스 벗겨내고 플러스 2 이렇게 플러스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절대값 기호는 부호를 무조건 플러스로 고정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를 고정시키는 방식이 같은 부호를 연달아 적을 때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자는 거죠. 사실 이 연산은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3 이런 꼴입니다. 같은 부호끼리 곱할 때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같은 부호끼리 곱해질 때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서로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사실을 이용하자는 거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앞에 있는 이것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값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에서 6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하자는 거죠. 만약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 플러스 6 이렇게 만들자는 이야기죠. 나눗셈에서도 곱셈과 같은 부호 원칙을 따릅니다. 나눗셈에서도 곱셈과 같은 부호 원칙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눗셈 계산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문제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듭제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다는 뜻입니다. 거듭제곱한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수를 계속 여러 번 곱한다는 겁니다. 이 수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거듭제곱 표현 방식인데요. a의 n승 이렇게 표현하자는 겁니다. 이때 이 밑에 있는 이 a를 우리는 미치라고 하고 이 횟수에 해당하는 이 위에 있는 이 작은 첨자를 우리는 지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첨자가 지수가 되는 거죠. 밑과 지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표기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덧셈 연산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곱셈으로 표현하자 하면서 곱셈 연산이 정의된 적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곱셈 연산을 여러 번 같은 값을 곱하는 것을 지수로 표현하자. 이렇게 해서 지수가 정의된다는 이야기죠. 덧셈 연산으로부터 곱셈 연산이 정의되었기 때문에 곱셈 연산의 모든 연산 법칙이 이 곱셈의 정의를 이용해서 논의가 되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에 나오는 모든 연산 법칙은 지금 여기 설명된 지수 표기 방법을 정의한 내용과 완전히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적힌 지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모든 연산 법칙을 유도하게 됩니다. M에는 P가 자, A를 P번 곱하고 A를 Q번 곱한 녀석을 곱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A가 곱해진 횟수는 P 더하기 Q번이 됩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또 A의 P승, A의 Q승 되어 있다면 A가 P번 곱해진 것과 A가 Q번 곱해진 것을 서로 나누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건 Q번이고 이건 P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분자 분모에 같은 A가 계속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자에 있는 A가 곱해진 횟수가 분모에 있는 것보다 횟수가 많다면 당연히 남는 부분만큼 분자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A의 P 빼기 Q승만큼이 됩니다. Q만큼이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약분이 돼서. 그런데 분모 쪽이 많다면 Q 빼기 P승 분의 1 이런 걸로 표시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P 빼기 Q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Q가 크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값은 음수가 나오게 되고 A의 마이너스 2승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A 제곱분의 1. 금방 봤듯이 분모가 더 큰 경우에 위에 있는 분모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에 위에 있는 지수가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밑에 있는 A의 개수가 위에 있는 녀석의 개수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약분을 해가지고 남는 녀석이 어디에 생긴다? 분모에 생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A의 마이너스 1승이 A분의 1이 된다라는 상황만 기억하고 있다면 A의 Q 빼기 P 분의 1승과 같은 방식으로 굳이 표기해 줄 필요가 없겠죠. 또 마찬가지로 A의 0승 같은 경우는 P 빼기 Q가 0이 되는 상황인 거겠죠. 그럼 P 빼기 Q가 0이면 당연히 P와 Q의 값이 같다는 뜻입니다. 분자에 있는 A의 개수와 분모에 있는 A의 개수가 서로 같으니 모두 약분되어서 뭐가 될까요?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A의 P승을 전체적으로 Q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의 P승이 몇 번 곱해져 있다? Q번 곱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줬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A의 P 더하기 P 더하기 P 더하기 방식으로 P가 Q번 더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쯤에 보여드렸던 곱셈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P 곱하기 Q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A 곱하기 B를 통째로 P승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건 A 곱하기 B, A 곱하기 B 해서 모두 P번 곱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A는 모두 몇 개일까요? 당연히 P개입니다. 당연히 B도 P개가 곱해져 있겠죠. 그러니 A의 P승 곱하기 B의 P승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